안녕하십니까. 고객관계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챕터 11 고객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객가치가 무엇이고 고객가치를 분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객 가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 라이프 타임에 대한 밸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면 고객 생애라고 말하는 것은 커스터머 라이프 타임의 밸류죠. 그래서 CLV 또는 CLTV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라는 말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기업에서는 장기적으로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브랜드와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또 건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전략 차원에서 고객 평가 가치를 해야 되겠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가치를 고객 측면과 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객 측면에서는 그렇죠. 편익이죠. 그 편익인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고객이 지불한 비용에 비해서 대비해서 고객들이 생각하는 편익 저는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익이라고 또는 만족이라고도 여러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편익, 만족, 이익 이런 식으로 고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이제 획득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을 대비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 즉 기업 측면에서의 가치와 고객 측면의 가치를 이제 상쇄를 시키고 남은 것이 그죠? 순수한 고객 생애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생애 가치라는 말은 라이프 타임 밸류 또는 커스터머 라이프 타임 밸류 이렇게 해서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애 가치는 고객 한 명이 미래 평생 동안 얼마만큼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주는가를 순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현재 가치, 그죠? 화폐의 현재 가치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화폐의 현재 가치 또는 순현재 가치를 대한 개념을 좀 학습을 해보고 이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죠. 좀 살펴보고 오셨다고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살펴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의 가치에다가 매월 만약에 예금이다 또는 적금이라 했을 적금을 매달 10만 원씩 부어서 은행에다 줘서 이제 1년 동안 만약에 계약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은행은 고객이 맡긴 매달 10만 원씩과 매달 불어나는 이자를 더해서 1년 후에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12만 원이지만 그죠? 매달 만 원씩 12달이니까 12만 원이지만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12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미래 가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미래 가치는 그런데 반대로 어음은 석 달 어음
또 6개월 어음을 받을 때 6개월 후에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으로서 6개월 후에 만약에 12만 원이다. 그러면 그죠?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현재 가치는 그죠? 미래 가치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이런 원금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 할인율 이자율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분모를 기간으로 지수를 곱하면 어음이나 채권을 할인해서 받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현재 물건을 원자재를 사와야 되니까 물건 제품은 팔았는데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죠? 6개월 어음이니까 그 돈을 만약에 6개월은 만 원씩 6만 원이다 그러면 6만 원 돼 있다면 은행에다 어음을 주고 할인을 해오려면 그죠? 할인을 하고 이자를 주고 하려면 6만 원보다는 작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저께 이제 예를 들어서 짜장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5년 후에 5년 전에 짜장면 값과 현재 짜장면 값. 그다음에 5년 후에 짜장면 값을 비교를 해보고 그죠? 아무래도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비싸겠죠. 지금보다는 또 5년 후가 비쌀 거고 그죠? 그렇지만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다. 그죠? 그랬을 때는 5년 전의 집값과 지금의 집값, 그 다음에 5년 후의 집값은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게 경제적인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저금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이 모이면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이 미래 가치를 이제 증폭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는 거는 현재 가치지만 그 남은 돈을 저금을 해서 남은 돈을 어떻게 이제 이자를 늘리느냐죠. 그죠? 그래서 이자를 늘리냐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참 재투자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개념을 필히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순현재 가치는 NPV죠, 그죠? 네트 P는 현재라는 뜻이고 V는 밸류고, 그죠? 미래는 F잖아요, 그죠? 퓨처죠, 그래서 미래 밸류고,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지금의 현재 가치에다가 미래 가치를 빼면 순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TV라는 그죠? 생애 가치는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이므로 우리가 마케팅 활동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 가치는 이자나 할인율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애 가치는 그죠? 미래 가치다.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잠재적인 가치라고 보는 거죠. 아직은 발생된 게 아니니까 잠재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LTV는 실현 가치 플러스 잠재 가치라고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현 가치는 현재 가치라고 말하면 되고요. 잠재 가치는 그저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LTV는 현재 가치와 그죠? 플러스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할인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좀 생애 가치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보면 그죠? 우리가 고객 한 명이 미래 평생 동안 우리 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주는가를 순현재 가치로 물론 이 고객이 10년 또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환산을 했을 때 이걸 오늘의 시점에서 환산해서 순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은 미래의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만족도를 높여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이 고객 생애 가치 개념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제 참고하는 자료고 오늘 현재부터 이제 그 고객이 꾸준히 살아서 우리 기업의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얼마만한 가치, 즉 이익을 주는가를 평가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보면 고객이 만족도가 당연히 높으면 기업에 주는 일반적인 혜택은 당연히 상승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별적인 관리와 고객 만족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차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수익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원자재를 많이 구입을 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업들은 경쟁사 기업들과 디퍼런스한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항상 핵심적으로 분석을 해서 고객들에게, 커스터머들에게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고객 만족으로는 만족이 증가하면 할수록 고객은 이탈을 감소를 하죠, 그죠?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LTV 기간을 더 연장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그죠? 차별화 관리와 고객 만족을 위한 전략을 피면 전략을 세우면 세울수록 고객들은 만족도가 높고 차별성에 대한 그죠? 수익이 증가함으로써 그죠?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러한 혜택 때문에 LTV에 대한 즉 고객 생애 가치는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 먼저 매체 반응 모델을 살펴보면 고객들이 어떠한 매체 즉 TV 광고나 DM 메일이죠, 그죠? 그다음에 TM 또는 인적 판매 등에 의해서 봤을 때 어떤 매체가 높은 반응을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로는 이제 구매액을 이제 어떻게 선택들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자사의 마케팅 활동에 반응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미래에 구입할 제품 총액 또는 평균 구매액을 산정 또는 추정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고객들의 미래의 모형을 실제로 계량화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잠재적 가치를 모양에 따라서 서비스를 또는 제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계량화 작업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거의 실적, 즉 구매액을 가지고 그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소비자는 가격에 예민합니다. 그죠? 물론 기업도 거기에 따라서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구매액을 잘 선택해서 예측 방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제 예측을 하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브랜드 테스트를 한다든지 통해서 구매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모델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고려 기간을 관련되어서 고객이 된 후에 우리 회사의 고객으로서 머무는 시간을 이제 예측해 보는 거죠. 이것 또한 평균이죠, 그죠? 우리가 어느 고객이 시작해서 또 이탈할 때까지 평균적인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신문사나 우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구독을 했는데 구독 기간을 이제 평균 어느 정도를 이제 장기적으로 구독을 하는지를 예측해 보는 거고 또 그것 또한 집단에 따라서 그죠 지역에 따라서 또 예측을 해보는 거고 또는 보험사 역시도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해지 같은 가능성 등을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매체의 반응이라든지 구매액에 대한 반응, 또는 주성모델의 반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크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그저 크게 세 가지였죠. 빈도, 언제, 최근에 거래가 어느 정도일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그죠. 가치를 고객의 가치를 이제 보는 거죠.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비롯해서 이제 초기 LTV 이제 모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개별 고객으로부터 얻은 수익과 예상되는 이제 거래 기간을 고려해서 평균 구매액에다가 거래 기간을 이제 곱해서 산출한 것이 초기에 나타난 고객 생애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원짜리를 2년간 10개를 구매를 했고 또 2만 원짜리를 1년간 5개를 구매를 했고 그러면 3만 원짜리를 4개씩 3년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 금액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에 2년이니까 10개를 구매했으니까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만 원짜리 5개 1년간 했으니까는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3만 원짜리 4개씩 3년이니까 3, 40에다가 3을 곱하니까 36만 원이죠. 그래서 이 고객은 총 66만 원을 구매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에 대한 이제 평가들 이런 것들 개개인에 대한 것들을 총 얻어서 수입이 기간과 관련돼서 이제 총 생인 가치 금액을 이제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점은 고객 가치를 간단하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그쵸 고객 행동의 변화라든지 현재 가치라든지 또는 좀 세밀하게 이 관점이라든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즉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한 것뿐이죠. 즉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구입한 금액과 2년 전에 구입한 금액, 작년에 대한 금액은 벌써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자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모델에는 그런 이런 불확실한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LTV 모델이죠. CLV 모델 또는 그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한 그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에다가 그죠 나누기 기간 이제 이런 이자율에 대한 기간이죠. 또는 할인율에 대한 기간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그래서 순수한 현재 가치는 공식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현 가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객과 관계를 형성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을 우리는 실현 가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객이 획득한 비용을 우리는 CA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나 시장 환율 이런 것 등등을 우리는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 가치로서의 현재 가치로는 그죠? 생애 잠재적인 생애 가치는 우리가 미래 가격에다가 그죠? 미래 가격에 그 수익에다가 편익에다가 기간에 따르는 그죠? 할인율을 기간으로 자승해서 나누는 것이 곧 순수한 잠재적인 가치로서의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식에 넣으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업을 한번 재무관리 같은 수업을 꼭 들어서 그쵸. 물론 회계를 조금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재무관리는요. 그죠. 그래서 재무관리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계산의 원리는 크게는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보면 고객 생애 가치는 CLV는 또는 LTV 모델은 크게 실현 가치인데 생애 기간 동안 수익과 그죠? 플로핏이죠. 그죠? 플로핏에다가 코스트를 뺀 획득 비용을 뺀 금액이 총 생애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과 관계를 형성한 실현 가치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잔존 가능성에 대한 예상 이탈률을 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예상 이탈률이라는 말은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은 또 시장 이자율 책마다 여러 가지 적용하는 단어에 따라 말이 틀려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상 이탈률, 할인율, 시장률 다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도표에서 보시면 생애기간 수익 안에는 뭐 공헌마진이라든지 고객 생애 기간 동안의 룰이라든지 또 활동 확률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다 수수료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헌 마진에는 반복되는 매출액과 반복되는 이제 비용들에 대한 이제 공헌하는 마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생애 가치는 생애 기간의 수익과 그죠? 플로핏과 코스트를 뺀 그죠?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산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만약에 샀으면 그거에 대한 혜택과 그 다음에 내가 지불한 돈, 컴퓨터 값을 지불한 거를 뺀 금액 차이가 그죠? 순수한 생애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잠재적인 아직 컴퓨터를 지금 샀지만 더 써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가치로서의 순현재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오늘 컴퓨터를 샀지만 이걸 중고로 만약에 판다는 가정에 그럴 사람은 없지만 그죠? 근다면 뭐 제가 왜 팔겠어요? 당연히 손해 보고 팔겠죠. 그죠? 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죠? 할인율, 시장비 이자율 또는 뭐 확률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적용이 돼서 그게 이제 분모로서 나누기로 가니까 금액은 작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애 가치를 측정하는 모델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라이헬드 모델이라고 그래서 고객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익의 유형에 따라서 즉 플로핏 패턴에 따라서 미래 이익과 또는 개별적인 고객의 개인 고객의 예상 유지 기간 고려해서 만든 모형이고요. 이 모형은 네 개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유치와 유지 비용 또는 수익 등을 고려해서 이제 기업 내에서 라이프 사이클의 수익 패턴을 이제 정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수익 패턴에서의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상되는 거래 기간을 산출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 컴퓨터 같으면 대부분 컴퓨터는 몇 년을 사용할 건지 만약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은 대부분 2년으로 약정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상되는 기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은 핸드폰을 이 고객은 아마 2년 돼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전에 다시 재구매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꼼꼼한 사람은 막 그죠 5년 10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평균 잡아서 이제 예상되는 거래 기간을 산정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된 미래 이익과 거래 기간을 이용해서 앞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쵸 고객 생애 가치 CLTV
계산하는 것이 이제 라이헬드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요인들 더 한두 개를 리스크에 해당되는 것들을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이제 더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연구자는 수익 패턴을 정립한다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스타일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업군에 따라서 이익 유형을 찾아낸 모델이라고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페퍼와 로저스가 이용한 건데요. 전체 고객의 평균 LTV를 이용해서 개별 고객과의 이 공식을 즉 고객 생애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들어서 이제 매년 재가입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회원제 잡지사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는 재가입을 하는 그죠. 특히 자동차 보험이라고 예를 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보험들은 유지율이라든지 또 할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첫 해 가입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재가입 비율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앞에 연구자들이 없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 단순한 걸 말고도 실제적으로 현재 가치를 어떻게 평균으로 내주면은 좋은지를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따라 활용하는 이제 이런 CLV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활용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활용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가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객 생애 가치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그러나 화폐 가치에 대한 그죠? 시간의 가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도 왕왕 내는 개념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본 고객 가치는 고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조금 전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제 제시한 거고요. 그걸 꼭 A라는 기업이 다 활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아시고 그래서 기업은 한정된 이런 시스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동일하게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과거 편협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를 분석하고 활용을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분배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객 생애 가치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CLV 즉 고객 생애 가치를 통해서 일단은 고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죠? 새로운 고객은 모르지만 그래서 또 새로운 고객이지만 기초적인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고객을 나름대로는 세분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그저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죠?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P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S가 뭐예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팅을 만드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느 고객 세분화했던 것 중에서 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죠? 고객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세분화된 우리 회사는 그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등등을 세분화해서 이제 적용시키고 거기에 딱 맞는 그죠 새로운 방법을 그죠 다른 회사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잘 접목을 해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정교한 공략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고객을 선정을 딱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또 핸드폰 시장에서는 그죠? 스마트 시장에서는 고3 학생들의 이제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서비스 문제들이 있죠. 그죠? 수험번호를 갖고 뭐 무료로 뭘 준다고 뭐
또 홍보하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고객을 세분화하는데 또는 신규 뉴 커스터머를 고객을 이제 핵심적으로 딱 그죠? 효율적으로 딱 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우리 고객이 됐다면 이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그죠? VIP 고객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생애 가치가 높은 고객에게 좀 더 좋은 좋다는 말은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좋다는 뜻도 있지만 그 고객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들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고객에게 많은 서비스 또는 많은 더 원하는 니즈에 맞게끔 그죠? 요구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원의 재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수익성이 이제 낮은 고객을 어떻게 하면 그죠? 우량 고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또 이런 고객 생애 가치를 통해서 고객을 그죠? 분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만 차별화된 또 서비스를 또는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고객을 세분화해서 하는 거죠. 유사한 것이 이제 우리 항공에서도 있죠. 우리가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그죠? 외국 항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항공으로서의 그죠? 저비용 우리가 항공이라고 그러죠. LCC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로우 코스트인데 저비용 항공사들이 하는 이유는 그죠? 서비스를 좀 줄이면서 가격을 더 줄이는 그죠? 그런 전략으로 하면서 비행기를 동일 품목으로 그죠? 동일 기종으로 구매를 해서 AS를 쉽게 정비를 쉽게 한다든지 이제 통일되게 그죠? 기종이 다양하면 또 여러 가지 구매하는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저비용 항공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고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지금 국내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해외 시장에까지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마케팅을 넓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고객생의 가치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수치만 산출해서 활용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교차 판매라든지 또는 상향 판매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기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죠. 물 정도 그것도 헬퍼를 해서 요청을 하면 드리지만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컵라면도 비행기에서 사 먹어야 되고 그죠? 주스도 사 먹어야 되고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차 판매라든지 이제 상향 판매를 통해서 고객들이 가치 있는 고객의 비율을 점점 늘리는 거죠. 그만큼 그죠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과의 고객이 현대의 젊은 친구들의 또 개념, 그죠?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는 판매하는 전략, 그죠? 마케팅하는 전략들이 점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항상 기업은 그죠? 고객의 태도, 고객의 습관, 고객의 패턴을 잘 분석하는 것이 이 고객 생애 가치 마케팅 기법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는 무엇보다 산업 중에서 우리 항공 산업에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항공 산업에서의 그쵸 이 고객 분석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다른 산업에서도 그쵸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서의 상품이 뭐예요? 그쵸? 마일리지 제도라든 점수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클래스가 있죠. 그죠? 실버, 골든,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보석처럼 고객을 모신다는 개념으로 우수 고객에게 또 적절한 보상을 하는 이러한 고객 서비스를 가기 위한 고객 생애 가치 분석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모든 사장님들은 마케팅을 잘 하셔야 돼요. 영업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과 더불어 챕터 11 고객 가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사례를 통해서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